안탈리아는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스탄불에서 카파도키아를 거쳐 안탈리아로 왔습니다. 안탈리아는 지중해 최대의 관광도시이자 리조트가 발달한 휴양도시입니다. 마리나 항구가 내려다 보이면 설레입니다. 마리나 항구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있어서 이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안탈리아를 이야기할 때 단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연입니다. 여기서부터 숨이 멎는 느낌 아름답지 않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만나는 골목입니다. 안탈리아는 터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여행지입니다. 고대 문화 유산도 풍부해 역사 여행을 겸한 휴양도시로 명성을 떨치는 곳입니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리나 항구의 아름다움에 반합니다. 드넓은 지중해 바다 바람을 맞으며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기쁨이 벅차오르네요.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은빛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마리나 항구에서 유람선 투어도 있습니다. 가격은 2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한 듯 했습니다. 우리는 배 멀미 때문에 타지 않았습니다. 가까지른 절벽 윗동네에는 고급진 리조트와 호텔들 사이사이에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비치 강추합니다. 선베드 입장료 타월 합 170리라 13,000원 합니다. 안탈리아 마리나 항구의 비치는 지중해의 꽃입니다. 푸른 바다와 화려한 요트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낭만적인 경험을 안겨줍니다. 해변 산책을 하며 모처럼 여유를 즐깁니다. 카파도키아에서 4일 트레킹을 하고 버스를 9시간 타고 오면서 피로가 몰려 있었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낭만적인 풍경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스러워졌습니다. 해안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한 곳입니다. 구시가지로 향합니다. 어디를 가나 담벼락에 낙서는 존재하네요. 옛 정취가 가득한 칼레이지 구시가지는 역사와 현재가 잘 조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탈리아 오토가르 시외 버스 정류장은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구시가지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12,000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이블리미나레 모스크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들어있는 안탈리아의 유적입니다. 모스크 안에는 기도하는 이슬람인들이 많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드리아누스 문입니다. 130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안탈리아를 방문한 것을 기념해 건립한 문입니다. 구시가지로 들어서는 메인 게이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탈리아의 구시가지 구역을 칼레이치라고 부릅니다. 칼레이치 구역은 오스만 시대의 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옛집들이 남아있어 과거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은 집들은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 사이사이를 걸으며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사람을 만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는 행인을 위해 화분을 걸어 두었네요.
전통 가옥 그대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요. 호텔 입구의 문은 원목으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고대 도시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안탈리아의 구시가지입니다. 파괴된 건축물을 새로 짓지 않고 그대로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센스가 있습니다. 오렌지색 기와 지붕과 가옥들 사이로 높이 솟은 미나레는 안탈리아의 상징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안으로 들어서면 온갖 물건을 파는 가게가 이어집니다. 이곳에서도 물건을 살 때 흥정은 필수입니다.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만큼 재치 있고 이쁜 것들도 많습니다. 카페와 레스토랑들의 테이블들이 손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안탈리아는 낮에는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해질 무렵이 되면 이곳이 화려한 밤 풍경으로 변신합니다. 붉은 벽들이 참 고풍스럽게 품격을 높이네요. 안탈리아의 여행에서 첫날은 마리나 항구의 해변을 산책하며 지중해의 아름다움을 즐겨보세요. 다음으로 칼레이치 구역 안으로 들어가 하드리아누스문, 칼레이치 박물관, 케이크 미나레, 카라알리올르 공원 순으로 돌아보세요. 둘째 날은 고대 유적지 페르게, 쿠르순루 폭포, 아스펜도스 유적, 디덴 폭포 중 선택하여 어떻게 갈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석류나무의 석류가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여긴 펌과 카페로 밤에는 수영을 하며 나이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고대 유적은 투어를 통해 하루에 다 돌아보는 방법과 개인적으로 선택하여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탈리아에서 번화가를 벗어나면 시니어 부부들의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칼레이치에는 수많은 바, 클럽, 노래방, 레스토랑, 펍이 있습니다. 밤의 유흥은 일반적으로 많은 젊은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서서히 조명등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며 도심의 역사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문화적 중심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찾아가는 여행객이라 유적지 중 가장 규모가 큰 페르게 유적지를 트램을 타고 찾아갔습니다. 하드리아누스문 근처에 있는 트램 정류장에서 남버티 1B를 타고 악수에 내려 20분쯤 걸어갔습니다. 하드리아누스문에 있으면 고대 역사 속에 머물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합니다. 안탈리아에 도착하면 하드리아누스문을 찾지 않아도 칼레이치 구역에 있어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탈리아를 방문한 계절은 10월 중순이었으나 안탈리아는 지중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한여름과 같은 기온이었습니다. 마리나 항구의 야경이 아름다워 안탈리아를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겠네요. 터키는 세계 여행지 중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1위로 카파도키아가 있고, 휴양지로는 세계 유명인들 사이에 인기 있는 곳으로 프랑스의 니스가 있다면 터키에는 안탈리아가 있습니다. 페르게 고대 도시 유적지를 가기 위해 트램을 타러 갑니다. 하드리아누스문을 지나 건너편의 모스크가 보이는 정류장에서 넘버 A1B를 탑니다. 목적지 악수까지 1시간 소요됩니다.
안탈리아 근교의 고대 도시 유적지는 몇 군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만 봐도 되겠다고 생각하여 그중 가장 큰 도시인 페르게만 다녀왔습니다. 안탈리아는 대중교통카드가 따로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뒷면에 와이파이 표시가 있는 카드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트램이 왔네요. 우리는 교통카드를 사지 않고 은행카드로 편리하게 사용해서 좋았습니다. 트램 안은 깨끗하고 넓으며 한국인의 관심을 보이고 미소 지어줍니다. 페르게 방향은 악수역고가 밑도로에서 건널목 건너 우측으로 가다가 좌측 찻길이 나오면 우측으로 직진하면 목적지. 트램에서 20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페르게 고대 도시의 중앙으로 현재의 도로가 생겨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티켓을 구입하면 잘 간직했다가 한쪽을 둘러보고 난 뒤 길 건너왔어 또 티켓을 보여줘야 합니다. 페르게는 기원전 333년 알렉산드 대왕이 페르게를 장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원 후 47년에 첫 번째 전도 여행 중 이곳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서에는 버가라는 지명으로 나옵니다. 매표소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로마의 문을 만나고 문을 지나면 두 개의 높다란 벽돌 탑이 헬레니즘 문이 맞이합니다. 헬레니즘 문을 지나면 원형 기둥들이 늘어서 중심 도로가 이어집니다. 고대 로마 도시의 위험을 반영하는 사회적 건물은 묘지, 극장, 성벽, 경기장, 체육관, 로마식 목욕탕, 직사각형의 계획된 아고다, 높은 탑, 기념비적인 분수대, 기둥이 늘어선 거리, 로마의 문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아고라. 역사 앞에 서서 자연스럽게 엄숙해지는 나의 모습에 놀랍니다. 아고라의 규모가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폐허를 보면서도 고대 도시 일대의 모습은 정말 웅장했을 듯한 느낌에 압도됩니다. 성벽을 따라 걸을 수 없을 만큼 도시가 커서 도시 안으로만 관람하였습니다. 기원전에 건립된 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문입니다. 무너진 잔해들의 돌 크기가 대단하네요. 페르게의 원형 경기장은 고대 도시 중에 두 번째로 큰 경기장이며 가장 잘 보존된 경기장 중 하나랍니다. 페르게에 방문할 때는 선글라스, 모자나 파라솔, 강한 햇볕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늘 한 점 없는 유적지는 대충 봐도 2시간 걸립니다. 트램에서 내려 아스팔트 길을 따라 고대 도시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길 왼쪽에 있는 원형 극장을 만납니다. 세월의 풍파에 깎인 조각상들이 고대 도시의 영화를 말해주는 듯 하네요. 사람들 말소리가 위층까지 크게 울려 퍼져 놀랐습니다. 그 시대의 과학적인 원형 극장이 건립되어 문화를 즐겼다는 사실이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더 넓은 세계를 누비고 시야를 넓히는가 봅니다. 고대의 함성이 들려오는 듯 앉아 고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유적지는 이젠 그만 봐도 될 정도로 멋진 페르게입니다. 칼레이치 구역에 있는 카랄리올루 공원에 왔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호텔 앞에 공원 입구가 있어서 수시로 찾아와 바다 야경으로 마무리하고 일출로 하루를 시작하며 보냈습니다.
공원에 오면 숲보다 바다가 아름다워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쉬다가 돌아갑니다. 페르게 유적지에서 돌아올 때 트램역 주변의 식당은 가격도 싸고 맛 좋은 식당과 빵집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다니는 길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유명한 관광지에서는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꼭 여기서 해야 하는 것 외엔 관광지에서 벗어난 숙소, 식당, 시장을 찾아갑니다. 교통료가 싼 터키에서는 트램을 타고 몇 코스만 벗어나도 현지인들이 다니는 식당에서 대우를 받으며 맛있는 요리를 싸게 식사를 합니다. 저 절벽 끝이 해외에서 유명한 코냐트 해변입니다. 바다 색깔이 아름다워 관광객이 모이는 걸까요? 멋진 유람선이 유유히 지나가네요. 한 폭의 그림입니다. 공원에서 내려다 보이는 비치의 풍경이 참 화려합니다. 10월의 지중해 바다 태양은 가득하고 낭만이 있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공원 전망대에서 일몰 감상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마리나 항구입니다. 여행의 종착역은 야경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해외여행이 거듭되면서 서서히 박물관, 왕궁, 관광객이 몰리는 관광지보다 소소한 문화와 현지인들의 삶의 현장과 골목 투어를 더 즐기게 되었습니다. 코냐트 해변을 가기 위해 절벽 위 산책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절벽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비경은 현지인들만 아는 길입니다. 트레킹을 좋아하는 우리는 트레킹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마리나 항구 윗길에서 계속 바다를 끼고 2시간 걸어오면 코냐트 해변이 나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산과 자갈 해변이 환상적입니다. 해변은 끝없이 펼쳐져 있네요. 안탈리아는 절벽 아래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해변이 나옵니다. 찻길도 굽이굽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코냐트 해변으로 걸어오는 길에서 뷰가 좋은 장소에는 카페나 레스토랑이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터키에서는 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식당을 운영합니다. 골목길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예술입니다. 하나에 4,500원 정도 했습니다. 맛있는 야채 꽃만두 맛입니다. 우리는 간식으로 자주 사 먹었습니다. 마리나 항구에서 코냐트 해변까지의 산책로는 관광객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의 손자, 손녀들과 아들 부부를 데리고 오는 가족 모임이 많았고 젊은 사람들의 데이트 코스로 구석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와 레스토랑이 뷰가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일 듯합니다. 마리나 항구에서 코냐트까지의 산책로를 추천합니다. 결국엔 우리 취향대로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탈리아는 밤문화도 화려하고 해변의 낭만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기로 했지만 더 즐거운 트레킹을 선택할 수밖에 없네요. 코냐트 해변은 프라이빗이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지중해 바다는 짠내도 심하지 않답니다. 11월 달에도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인기가 높습니다. 푸르슬로 폭포에 가기 위해 악수역에 내렸습니다. 고가 및 도로에서 직진하여 가다가 슈퍼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돌무시를 타야 합니다. 악수역은 페르게를 가기 위해 방문한 곳이라 익숙했습니다. 키나르의 빵은 참 맛나고 화장실도 허락하는 친절한 집입니다. 매표소를 지나 공원 안에 폭포가 있습니다. 가격은 16리라 1232원입니다. 돌무시는 24인석쯤 되는 봉고입니다. 돌무시를 타면 시골 마을로 가는 길이라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친숙한 사이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을 건네며 웃습니다. 내리는 곳도 알려주고 또 보자고 합니다. 공원 안에는 말을 타고 공원을 탐험하는 투어가 있네요. 안으로 들어가면 밀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돌무시에서 내릴 때 기사에게 배차 시간표를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공원 안 숲길을 마음껏 누리다 차 시간을 놓쳐 기다려도 오지 않는 돌무시를 기다릴 수가 없어 무작정 1시간 이상 걷다가 다른 길에서 돌무시를 만나 타고 왔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무성한 숲에 계곡이 있습니다. 폭포는 숲으로 가려져 있어 그냥 이었지만 물과 숲이 좋았습니다. 시원한 물소리가 시원하네요. 악수역에서 버스 정류장 오는 길에 양고기 식당에서 양갈비 각 1kg에 만원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는 양이 적당했습니다. 폭포 옆에 있는 카페의 메뉴들이 알록달록 안내를 하네요. 운치 있는 물 위에 테라스에서 차이를 한잔했습니다. 우리는 야외로 나올 때는 도시락으로 사과, 토마토, 자두, 오이, 전기구이, 닭다리, 빵, 요거트를 슈퍼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나옵니다. 흔히 트레킹을 하다가 식당이 없어 곤란할 때를 대비해 늘 배낭 안에 상비 먹거리를 준비해 다닙니다. 표지가 있는 건너편이 돌아갈 때 버스 타는 곳입니다.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라라 해변에 왔습니다. 서쪽 해변은 수온이 따뜻하고 잔잔하여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많았습니다. 특이한 풍경은 연세가 80쯤의 노부부들이 수영을 즐기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탈리아에서 연세가 많은 노부부들이 손을 꼭 잡고 관광을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유스러운 서양 사람들의 애정 표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본받아야 할 듯하네요. 휴양도시 라라 해변은 조용하게 노부부들과 가족들이 사랑을 다지기에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활기차 보이지 않지만 용기 있게 여행하는 노부부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본받고 싶은 그들의 정신입니다. 또 만나요.